2회 원가 관리액의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원가 회계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원가 대상이란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을 의미한다. 맞죠? 이게 원가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산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집계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대상은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을 의미하고요. 원가 집합이란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모아둔 걸 말합니다. 2번이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간접비를 우리가 이제 원가 집합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가 형태란 조업도 수준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말하죠. 고정비와 변동비를 뜻합니다. 원가 집합에 집계된 간접비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 배분하는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맞고요. 2번.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물었습니다. 직매장은 공장이 아니죠. 공장이 아니니까 공장 관련된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네요. 공장 설비에 대한 화재 보험료가 제조간접비로서 제조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3번.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매출원가의 15%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한다고 나와 있죠.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초 제공품이 들어가죠.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또 뭐가 들어갈까요?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고요.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품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품을 더해 주시고요. 기초 제품 더해 주시고 기말 제품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공식을 다 쓰셨으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초 재료가 나와 있고 기말 재료가 나와 있고 재료 구입액이 나와 있어요. 기초 재료 플러스 재료 메인 마이너스 기말 재료를 했더니 75,000원이 직접 재료비가 됩니다. 기초 재료 플러스 재료 메인 마이너스 기말 재료가 재료비예요. 노무비는 55,000원 나와 있죠. 노무비는 55,000원. 제조간접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8만원 나와 있어요. 기초제공품 원가는 3만원 나와 있습니다. 기초제공품 원가는 3만원. 그리고 기초제품이 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만원 나와 있죠. 기초제품 5만원 마이너스 기말제품이 2만원이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23만원 나와 있는데 원가의 15%가 가산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매출원가 곱하기 1 플러스 0.15가 매출액이 23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1 플러스 0.15는 이익률이고요. 1이 매출원가를 뜻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23만원 나누기 1.15를 해주시면 돼요. 23만원 나누기 1.15를 해주시면은 매출원가는 20만원 계산이 됩니다. 계산해보세요. 20만원에 15% 이익을 가산한 게 23만원 나오죠. 거꾸로 가면 부호가 바뀌는 거죠. 22만원에서 5만원을 빼주면 17만원이 나옵니다. 17만원에서 15만원 빼주면 22만원에서 2만원 빼주면 20만원 나오는 거 맞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7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죠.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 매몰원가를 가장 올바르게 정의한 것을 물었습니다. 매몰원가라는 것은 뭐냐면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과거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죠. 5번 문제 보시면 제조부문 관련돼서 당기에 발생한 원가에 관련된 자료이다. 회사가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위를 사용할 경우에 가공원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공원가는 뭐를 가공원가라고 하죠?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잖아요. A 부문이 나와 있고 B 부문, 그 다음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는 A가 15,000원 나와 있고 B는 5,000원 나와 있습니다. B가 5,000원, 합이 2만원이 나와 있죠. 직접 노무비가 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5,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000원이 나와 있어요.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제조간접비가 토탈 제조간접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6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배부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부 기준은 직접 작업 시간을 직접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직접 기계 시간을 부문별로다가
문장에서 회사가 부문별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사용할 경우 부문별로 다 계산을 하는 얘기예요. 부문별로. 그러면 A부터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부터 A의 제조 간접비가 20만 원 나와 있죠. A의 제조 간접비는 20만 원 곱하기 기계 시간이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 분에 밑에 봤더니 몇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60시간 나와 있죠. 60시간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00시간 분에 60시간이니까 620이 12,000원이죠. 12,000원. 자, B 부문은 40만 원 곱하기 부문별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4,000시간 분에 몇 시간입니까? 120시간이니까 역시 12,000원입니다. 12,000원. 물음이 뭐를 물었냐면 가공 원가를 물었어요. 제조지수 10번의 가공비는 노무비하고 뭘 더해준 거죠, 여러분들? 제조 간접비를 더해준 겁니다. 두 개 더해주면은 22,000원이고요. 두 개 더해주면은 27,000원이니까 49,000원이 가공비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부문별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사용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부문별로 각각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종 문제는 가공비를 물었으니까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6번 보조부문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조부문의 원가를 어떻게 배부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답은 1번입니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할 때는 항상 인과관계를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수혜 기준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직접배우법, 단계배우법, 상호배우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고려하는 배부 방법이다. 직접배우법은 고려를 하지 않잖아요. 이 3번은 직접배우법 때문에 틀렸습니다. 보조부문비는 제조부문에 배부해야 되는 거죠. 바로 기간원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6번의 답은 1번, 7번. 공통원가를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원가 대상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원가 배부 목적과 가정을 감한 것을 물었습니다. 공통원가는 뭐를 공통원가라고 하죠, 여러분들? 제조간접비를 갖다 우리가 공통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기업의 순이익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고자산 가액과 매출원가를 정확히 측정해서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통원가를 배부합니다. 합리적인 배부 통해서 적정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제품 가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맞고요.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것도 맞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단기에 이익을 크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익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8번. 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거나 또는 동종 제품을 일정 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 개별원가 계산 맞습니다. 조선업, 기계 제작업 등과 같이 수요자 주문에 기초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맞습니다. 각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제품의 직접 대응이 불가능한 제조간접비 구분이 중요하죠. 우리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면서 변동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4번이 틀렸습니다. 9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발생한 원가는 공정, 부문과 상관없이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원가표에 여러분 작업원가표라는 표현은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원가표는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라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1번이 틀렸어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공정에서 가공된 제품은 원가 측면에서 균등한 원가 투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즉 제품 원가를 평균 개념에 의해서 산출한다. 맞죠? 일반적으로 시장 생산 형태, 즉 표준 규격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형태에서 사용하는 것도 맞고요. 완성품 환산량에 기초해서 계산되는 것도 맞습니다. 10번 문제를 볼게요.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밑줄 쳐봐요. 수량.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 수량입니다. 물음이 가공비는 무조건 뭐예요? 환산량이죠.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입니다.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제공품. 기초제공품 밑에 재료비가 들어가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가 아니라 재료비와 가공비예요. 재료비와 가공비. 그리고 대변에 뭐 들어가느냐면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갑니다.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또 뭐 들어가냐면 기말제공품이 들어가시면 돼요. 기말제공품. 대입 한번 해볼까요? 기초제공품 원가가 재료비가 20만 원, 가공비가 15만 원, 합쳐서 35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단기 발생 원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80만 원 나와 있고요. 가공비는 60만 6천 원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두 개의 계정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줘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집니다. 자, 기초제공품 35만 원 속에 재료비가 20만 원 있죠? 기초 재료비가 20만 원이에요. 기초 재료비가 20만 원, 기초 가공비는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자, 재료비가 80만 원 나와 있어요. 재료비 계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재료비 80만 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가공비가 60만 6천 원 나와 있죠. 가공비가 그대로 얼마 들어가면 되냐면 60만 6천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 수량이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완성 수량은 800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요. 재료비나 가공비는 완성 수량은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800개. 기말, 아까 공정 초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공정 초기에 투입되면 기말이 수량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200개 들어갑니다. 기말 수량은 200개. 가공비는 무조건 환산량이에요. 기말 환산량이 들어가시면 돼요. 200개 20%면 40개가 들어갑니다. 자, 계산하면 100만 원이죠. 차변합계금의 100만 원 나누기 1000개입니다. 그러면 단가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1000원 나오죠. 곱해주면은 20만 원이 계산이 됐고요. 는에서 75만 6천 원입니다. 나누기 840개.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900원이 나옵니다. 900원 곱하기 40개 했더니 그죠? 900원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죠? 900원 곱하기 40개 하면 3만 6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23만 6천 원이 갑니다. 23만 6천 원. 자, 차변합계 금액에서 35만 원에서 플러스 80만 원 더해주시고요. 80만 원 플러스 60만 6천 원 더해주시면은 차변합계 금액이 175만 6천 원, 175만 6천 원이고요. 대변에 23만 6천 원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152만 원이 23만 6천 원이 기말제공품이고요. 152만 원이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기말제공품 원가는 기완성품 원가는 152만 원, 기말제공품 원가는 23만 6천 원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지금 한 게 평균법 문제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선의선실법으로 해라라고 나오면 이 문제를 선의선실법으로 해라. 다 똑같은데 기초만 틀린 거죠. 대입만 해볼게요. 기초가 수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기초가 수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초 수량이 100개라고 나와 있어요. 100개. 여기는 기초도 환산량으로 들어가요. 기초도 환산량이 40%니까 40개가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면 선의선실법이 되는 거예요. 는 하면 80만 원 나누기 수량하고 금액이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80만 원 나누기 두 개 더해서 빼주시면 900개.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는에서 60만 6천 원 나누기 두 개 더해서 빼주면은 800개죠. 800개 하면은 단가가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선의선실법. 그래서 선의선실법과 평균법은 기초가 없으면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11번 문제. 다음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표준원가는 사전에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표준원가 산정에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준원가는 기업 내적인 요소나 기업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원가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요.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제품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경영자는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되므로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게 된다. 3번이 틀렸습니다. 표준원가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을 희생시킬 수가 있겠죠. 납품업체 표준원가를 기초로 지나친 원가 절감을 요구할 경우에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12번. 직접 재료비의 능률 차이를 물었습니다.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
표준 가격 곱하기 실제 수량을 해주면 이거는 가격에서 가격을 뺐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격 차이라는 말을 쓰고요. 가격 차이 실제 수량에서 표준 수량을 빼주시고 표준 가격으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죠? 표준 곱하기 표준 가격을 해주시면은 수량에서 수량을 뺐으니까 이것을 수량 차이, 다른 말로 능률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재료 예상 투입 수량이 8,000kg, 8,000kg이고요. 실제 수량이 10,000kg이라고 나와 있어요. 10,000kg. 네. 마이너스 표준 가격이 얼마입니까? 400원이죠. 4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얼마 나옵니까? 80만 원 불리한 차이입니다. 80만 원 불리한 차이. 내가 설정해 놓은 표준이 8,000kg인데 실제 투입한 건 10,000kg 투입했으니까 너무 많이 투입했죠.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노무비에 관련된 문제죠. 답은 1번이 12번에 답은 1번, 13번은 노무비에 관련된 거예요. 노무비도 똑같이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노무비는 얘만 바꿔주면 돼요. 노무비는 가격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 가격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쓸까요? 입률이란 말 쓰죠. 실제 입률 마이너스 표준 입률 똑같은 말입니다. 수량 대신에 시간, 실제 시간, 표준 시간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실제 생산량이 5층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실제 생산량이 나오면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시간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이란 말이에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입니다.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어요. 실제 제품 생산량이 5,000개 나와 있죠? 5,000개 곱하기 자, 실제 농업비 발생액은 1,809만 원 나와 있습니다. 얘가 뭐죠? 이렇게 곱해준 게 1,809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809만 원.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은 5시간 남아 있어요. 여기 5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량이 나오면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을 해서 곱해주시면 돼요. 25,000시간이 나왔죠? 곱해주시면 25,000시간. 자, 농업의 임열 차이는 189만 원, 유리한 차이가 마이너스 189만 원, 유리한 차이니까. 능률 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148만 원 나왔죠? 148만 원이 불리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를 빼줘야지 마이너스 189만 원이 나올까요? 1,809만 원에서 1,809만 원에서 마이너스 189만 원 빼주시면은 1,620만 원이네요. 1,620만 원. 이렇게 곱해준 게 1,6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임률이 그러면 밑에서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임률이 1,620만 원이라는 얘기죠. 1,620만 원. 자, 밑에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은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위에서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임률이 1,620만 원 나왔으니까 밑에서도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임률은 1,620만 원이에요. 1,620에서 얼마를 빼줘야지 148만 원이 나올까요? 148만 원. 그러면 1,768만 원이 나옵니다. 1,768만 원. 아니죠. 죄송합니다. 1,620만 원에서 마이너스 148만 원. 148만 원을 빼주시면 1,472만 원. 1,472만 원. 그래야 148만 원이 나오죠. 여기에선 시간이 나와 있네요. 이제 요거 25,000시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472만 원 나누기 25,000시간 했더니 588원 잠깐만요. 이렇게 안 떨어질 이유가 자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588원 1,620만 원 나누기 1,620만 원 나누기 588을 했더니 1,620만 원 1,620만 원 나누기 588 27,000 그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13번 다시 한번 제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업 시간을 물었단 말이에요. 단위당 실제 작업 시간 1,809만 원, 189만 원이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아, 여기서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던 거죠. 마이너스가 그러면 1,809만 원에서 플러스 189만 원을 해서 1,998만 원, 1,998만 원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도 1,998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1,998만 원에서 148만 원이 나오려면은 1,850만 원이고요. 여기가 1,850만 원. 1,850만 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1,850만 원 나누기 25,000시간 하면 표준임률은 740원 곱하기 740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1,998만 원 나누기 740. 그죠? 그러면은 27,000시간이 나와요. 27,000시간이 나와요. 27,000시간. 그런데 단위당 작업 시간을 물었단 말이에요. 단위당 작업 시간. 지금 저거는 단위당 작업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몇 개 생산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몇 개를 생산했다고 나와 있어요. 5,000개를 생산했으니까 나누기 5,000개를 해주시면은 5.4시간이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7,000시간 나누기 27,000시간 나누기 5,000개 생산을 했으니까 그러면 5.4원이 나오는 거죠. 5.4시간. 제가 처음에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다 집어넣고 마이너스가 나온 걸 보지 못했죠.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얘가 더 큰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1,998만 원. 그럼 1,998만 원에서 얼마를 빼줘야지 148만 원이 나오느냐? 1,850만 원이 되는 거죠. 1,850만 원 나누기 25,000시간 하면 740원. 자, 1,998만 원 나누기 740원 하면 27,000시간. 근데 단위당을 물었으니까 나누기 생산량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14번부터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죠. 공식을 일단 써볼까요? 전부 원가 계산 순이익이에요. 전부 원가 계산 순이익. 밑에 뭐 들어가죠? 플러스 기초재고 속 고정비, 기초재고자산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재고 속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기말재고자산 속 고정비. 이렇게 해주시면은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오죠.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 자, 표준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00만 원 나와 있어요. 표준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은 400만 원 나와 있고요. 고정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전기와 똑같습니다. 88만 원 똑같고요. 전기 생산량이나 표준원가는 단기와 똑같아요. 기초제품이 2,000개 나와 있어요. 여기 2,000개 들어가요. 2,000개 곱하기 기말 제품은 2,800개 들어갑니다. 여기 2,800개가 들어가요. 곱하기 고정비 단가가 들어가시면 돼요. 칠판 보시는 거죠? 고정비 단가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고정비는 88만 원 나누기 몇 개 생산을 했는지 생산량으로 해주시면 돼요. 4,400개를 생산을 했으니까, 그죠? 4,400개를 생산했으니까는 얼마 나옵니까? 공두개 200원 나오네요. 200원. 200원을 곱해주시면 돼요. 전기와 단기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기와 단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200원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는 40만 원 나오죠. 얘를 계산하면 40만 원 나오고요. 밑에 걸 계산하면 56만 원이 나옵니다. 거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16만 원인가요? 416만 원. 416만 원. 네. 14번의 답은 416만 원입니다. 416만 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5번. 원가 차이 방법으로서 매출원가 조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매출원가 조정법은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게 나옵니다. 단기 순이익이 작게 나와요. 1번이 틀렸네요. 유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리한 거니까 회사에 유리한 거니까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면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익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에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인데 회사에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얘기는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를 줄여야 되죠.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면은 이익은 줄어들죠. 원가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을 때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가 차이가 매출원가에서 조정되므로 제공품이나 제품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됩니다. 16번. 단계의 영업을 개시를 했어요. 10,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고 9,500단위의 제품을 2,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2,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10,000단위. 생산량이 10,000단위예요. 10,000단위를 생산을 했고요. 9,500단위를 판매를 했습니다. 9,500단위를 판매를 했으니까 그쵸?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500단위가 남아있을 것이다. 기말 재고는 500단위가 남아있을 것이다. 자, 물음이 뭐를 물었느냐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에 제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1,720원이다. 여러분들 전부원가 계산은 재료비, 노비, 고정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제조원가니까 판매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매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봐요. 재료비 1,000원 플러스 노무비가 400원 플러스 변동 제조간접비가 200원 변동 판매관리비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고정 제조간접비는 1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정 제조간접비가 120만 원 고정비 120만 원 나누기 생산량을 하면 생산량이 10,000개를 생산을 했어요. 10,000개를 하면 단위당 고정 제조간접비가 나옵니다. 단위당 고정 제조간접비.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가 나와요. 그럼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는 공 4개씩 없애주니까 120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120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1,600원에다 120원 더해주니까 1,720원 맞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에는 1,600원 맞습니다. 전부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기말 제품 재고액은 86만 원이다. 곱하기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1,720원. 1,720원. 500개 곱하기 1,720원 했더니 86만 원 맞죠? 86만 원 맞아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당기순이익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전부 플러스 기초 마이너스 기말은 변동인데 기초가 없어요. 이번 연도에 사업을 개시했고 기초가 없고 기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에서 기말을 빼주면 얘가 1,000원이고요. 만약에 얘가 100원이면은 1,000에서 100 빼면 900원 나오는 거죠. 변동이 작게 나오는 거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단기순이익은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보다 작습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작게 나오는 거죠. 답은 4번이 틀렸어요. 17번.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설명이다. 옳은 것은 변동원가 계산은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되므로 전부원가 계산에 비해서 외부 보고용으로 적절한 원가 여러분 외부 보고용은 전부원가 계산이죠. 1번 T 바뀌었고요.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판매관리비를 제품원가로 인식하고 전부원가 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를 제품원가로 인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를 뭡니까? 기간원가로 인식하는 게 변동원가 계산이죠. 그리고 전부원가 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를 제품의 원가로 인식하는 거지 판매관리비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표준원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전부원가 계산도 표준원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재고가 없고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여기 봐요. 기초가 없고 생산량과 판매량도 똑같으면 기말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전부와 변동은 똑같이 나오겠죠.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 안전한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안전한계를 계산하려면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 됩니다.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매출액이 5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매출액이 500만 원. 자, 변동원가는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이익이 300만 원 나왔죠. 그래서 얘가 100%일 때 40%가 나오고 60%예요. 고정비가 180만 원이에요. 고정비는 180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자 나누기 공원이익률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180만 원 나누기 60% 하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3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3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팔았으니까 20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안전 한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안전 한계. 300만 원이 손익분기점인데 500만 원을 팔았으니까 200만 원이 안전 한계고요. 나누기 500만 원을 해주시면 나누기 매출액 500만 원을 해주시면 40%가 안전 한계율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19번. 18번의 답은 4번이에요. 19번. CBP 분석과 관련해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공원이익률은 원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총원가 중에서 변동비가 높으면 공원이익률은 낮게 나타난다. 맞죠? 변동비가 높으면 공원이익률은 낮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이익의 규모가 비슷한 경우에 고정비가 크면 기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정비가 큰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것이 뭐냐면 자 이걸 지우고서 간단한 숫자로 보여드릴까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 레버리지라고 그랬어요. 공원이익이 500이고요. 500 고정비가 400이면은 영업이익은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봐요.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이걸 영업 레버리지도라는 말을 씁니다. 공원이익이 500이죠. 영업이익이 100이니까는 레버리지는 5가 나옵니다. 반대로 공원이익이 500이고요. 고정비가 100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00이 나오죠. 영업이익이 400이 나와요. 그러면은 고정비가 작으면은 500 나누기 400을 해주시면은 500 나누기 400을 해주시면 500 나누기 400을 해주시면은 1.25밖에 안 나와요. 1.25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큰 회사가 레버리지도가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불경기에는 타격이 크게 나겠죠. 불경기가 뭐예요? 장사가 안 되는데도 고정비가 크면 달달이 나가는 비용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예, 타격이 큽니다. 2번이 틀렸어요. 법인세를 고려하건 고려하지 않건 손익분기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법인세는 영업이익 밑에 들어가는 게 법인세잖아요. 손익분기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가 함수를 조업대에 대한 1차 함수로 추정하는 것은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 함수가 선형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선형이 뭐죠?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쭉 올라가는 선형을 뜻하는 겁니다. 20번. 새로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원가 제도의 하나인 활동기준 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전통적 원가 계산 제도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원가 동인 요소를 고려하는 거 맞습니다. 활동 및 활동 원가 분석을 통해서 원가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요. 활동기준 원가 회계는 전통적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 원가 왜곡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적정한 가격 설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4번이 틀렸어요. 개별 원가 계산,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완을 해낸 거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20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